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3월 17일 신규 상장하는 바이오다인에 대해서 상장일 주가 흐름을 한번 예상해보고 향후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할지도 같이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다인은 LBC 액상세포 검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암을 조기에 검사하는 방식 중에 약간 좋은 저렴하고 높은 확률로 검사를 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검사 방식에는 필터식과 침전식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검사 방식들이 장점과 단점이 굉장히 명확하다고 하고요. 이 검사 방식들의 장점들을 합했는 블로잉 방식을 개발해서 현재 그 기술력들을 인정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블로잉 기술력을 적용했는 이런 장비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시약과 진단 키트들을 소모품으로 계속 판매를 할 예정이고요. 이런 검사 방식을 통해서 체액, 호흡기, 탈락세포, 소변, 그리고 자궁경부 그 탈락세포를 통해서 다양한 암들을 검사할 수가 있고요. 체액은 갑상선, 유방암, 림프선암, 침샘, 복부기관, 요거는 암을 뜻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검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호흡기 쪽으로는 폐, 인두암, 후두암 검사가 가능하고요. 소변을 통해서는 신장, 방광, 요관, 요도, 척수, 뇌척수, 전립선암, 그리고 자궁경부 탈락세포를 통해서 자궁경부암에 대한 검사가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탈락세포가 나오는 모든 환부에 암검사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다인의 기술을 활용해서 궁합암도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이오다인이 이런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이제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요거는 약간 비밀 서약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기업과 어떤 조건에 계약을 체결을 했는지는 기업 설명에서 이야기를 못했고 그 영향으로 인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기업 설명회를 들었을 때 다른 암 관련된 바이오 기업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딱 그 투자자들에게 임팩트를 주지는 못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결론만 얘기 드리자면 현재 글로벌 탑티어 빅파마 기업하고 총판 개념의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초장기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고 뭐 기술 이전 같은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특히 기술 같은 것들이 다른 기업들을 통해서 유출이 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업이 얼마나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좋은 기업인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장들을 확보하고 있는지가 바이오다인이 향후 성장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기업인지를 알고 나면은 바이오다인의 가치가 훨씬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공모 정보를 보시면 현재 뭐 모든 일정이 끝났고요. 이번 주 수요일인 3월 17일에 신규 상장을 합니다. 공모 가격은 22,500원에서 28,700원이었는데 1,300원을 초과한 3만원에 확정이 되었고요. 공모 금액은 300억을 공모를 했습니다. 일반 투자자에게 25만 주를 배정을 했고 대신증권에서 주관을 했으며 균등 12만 5천 주, 비례 12만 5천 주를 진행을 했고요. 환매 청구권 6개월, 구주 매출은 없습니다. 개인 경쟁률이 48대 1로 굉장히 저조한 성적을 보여줬고요. 증거금은 1,813억 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뭐 사실 SK바이오사이언스랑 청약 일정이 겹쳤기 때문에 생겼던 영향도 있다라고 보지만 증거금 1,800억 정도면은 현재 공모가 기준 시총보다 약간 넘어서는 수준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은 바이오다인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를 않았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약간은 상장일 날 주가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일반 투자자들 청약을 진행할 때 총 37,823만 건이 들어왔고요. 총 청약 신청 수는 약 1,200만 주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균등 배정을 계산해 보면 3에서 4주 정도 아마 균등 배정을 받았을 것 같고요. 청약에 참여하신 분들은 비례 배정을 하신 분들은 계산을 해보면 실제로는 약 96대 72대 1 정도
기록을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반올림에서 73 정도가 되고요. 발표는 48대 1이 나왔고, 아까 앞에서도 얘기 드렸듯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영향이 조금 크다고 보고, 저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다인을 그냥 데이터로만 분석했을 때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균등 배정은 들어갈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SK바이오사이언스를 조금 신경을 쓰고, 그리고 그날 일이 약간 바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오후 4시가 지나고 제가 청약을 안 했다는 거를 까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균등 배정을 노리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결국은 못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개인 경쟁률을 봤을 때뭐 어떻게 보면은 안 들어간 게 오히려 잘 됐을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저한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결론을 먼저 얘기 드리자면 이 종목은 수익을 어느 정도는 주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다인 주주 구성을 보시면은 제가 이 바이오다인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주주 구성 때문에 그렇고요. 최대 주주 1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40%고 상장 후 2년 6개월이죠. 6개월 후에 보호예수가 끝납니다. 보호예수가 끝나더라도 크게 유통이 되지 않을 주식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자사주를 가지고 있는 게 46.6%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호예수가 1년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사실 이 47% 약간 안 되는 이 물량은 크게 보호예수가 풀리더라도 유통되지 않을 물량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주식 같은 경우에 특히 소각을 하게 되면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수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개인 주주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다른 쪽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조금 특이한 사항으로 봤을 때 그 뒷페이지에서 보자면은 국세청이 압류를 했는 주식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폐업, 파산 등으로 국세청이 압류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이오다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일부 기업들이 이제 재정 상태라든지 기업 경영이 안 되면서 파산을 했고 거기에 대한 가압류가 진행이 되면서 그 주식을 국세청이 일부 보유를 했다라고 보고요. 아무래도 바이오는 바이오끼리 이제 얽히다 보니까 그 중에서 부실한 기업들이 일부 주식을 빼앗긴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상장 후 1개월 차 때 매도 물량을 조금 조심해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앞에서 보시면은 기타 주주라고 해서 상장 후 1개월 차 때 16.71% 정도가 1개월 후에 보호예수가 풀립니다. 보시면은 개인 주주가 약 10% 정도 물량을 가지고 있고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도 상장일날 유통이 가능하면서 많이 나올 수 있는 물량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각종 펀드 그리고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이 그때 당시에 주가가 괜찮은 흐름을 보인다면 충분히 투매 물량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1개월 차 때는 약간 주의를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장 후 추가 가능한 물량을 보시면은 전환 행사 가격이 공모주 대비해서 40%에서 46% 정도가 되어 있고요. 전체 상장 후 주식수의 5.33%에 해당하는 물량이 더 추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는 상장 후에 3개월 그리고 약 3년 정도가 지나서 2년이죠. 2년 정도가 지나서 행사가 가능하지만 꽤나 많은 주식수가 상장 직후 언제든지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물량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지만 크게 주가를 급락시킬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다인의 의무 보유 확약을 보시면은 현재 미확약 물량이 66.36이죠. 그러면은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33.64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름 기관들에게 괜찮은 평가를 받았고 이 종목을 중장기적으로 중장기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좀 약간 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장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은 약 150만 주, 전체 물량의 26%가 조금 넘어가는 비율이고요. 상장일날 유통 물량 공모가 기준 총 구매액은 465억입니다. 이 정도면 비율은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공모가 기준 총 금액은 그냥 보통 적정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현재는 계속 단기 순이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글로벌 빅파마를 통해서 큰 성장을 조금 기대하고 있는 중이고요.
바이오다인 장외 거래가가 사실 조금 불안정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공모가가 3만 원인데 장외가가 3만 3천 원이고요. 다른 쪽에 의미를 둔다기보다는 우리가 개인 청약을 진행하기 전에 이 기업의 장외 거래가가 3만 3천 원 정도였는데 사실 개인 경쟁률이 좋았거나 관심을 많이 받았다면 장외 거래가가 어찌됐든지 간에 실제로 거래가 되든 안 되든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을 건데 전혀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히려 48대 1이라는 경쟁률을 봤을 때 공모가 수준으로 다시 떨어지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될 정도고 이 부분도 역시 개인 경쟁률하고 약간 합쳐서 생각해 봤을 때 조금은 상장일 날 주가 흐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이 1775억이고요. 장외가가 1953억인데 우리가 CMO죠. CMO 기업이나 CDMO 기업들 중에 시가총액이 뭐 5천억짜리도 있었고 7천억짜리도 있었는데 이런 검사 장비하고 키트 같은 것들을 만드는 기업치고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고평가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약간은 불안한 요소도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2023년도 바이오다인은 추정 순이익을 약 200억대 당기 순이익을 기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2021년도 기초 현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뭐 그냥 2020년도 추정 당기 순이익 현가랑 똑같은 개념이고요. 결국은 102억 정도를 현재 당기 순이익으로 기록한 기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현재의 기업 가치를 평가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공모가 기준 PDR은 17.3, 장외가 기준 PDR은 19.04를 기록하고 유사 기업들의 평균은 22.76이기 때문에 현재 평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평가라고 하지만 제가 누누이 얘기 드리듯이 이 평가를 인정해 줄 것이냐 인정을 안 해 줄 것이냐는 개인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불안한 요소들이 많지만 기관들은 결국 1364대 1로 굉장히 양호한 평가를 보여줬고요.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을 8.7% 정도 신청을 했고 제가 최근에 추세로 봤을 때 이 신청 비율에 곱하기 3에서 곱하기 4 정도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 같다고 얘기를 드렸었죠. 근데 실제로 거의 4%에 약간 못 미치는 33.64에 확정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이 종목이 어떻게 흐름이 될지 한번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를 해드리자면 일단 최대 주주 및 구성 비율은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특히 자사주 보유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요소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장일날 유통 물량 같은 경우도 좋고 비율은 보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잠시만요. 반대로 얘기한 것 같죠? 비율이 좋은 거죠. 비율이 좋고 상장일 유통 가능한 총 금액이 보통인 거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의무 보유 미확약 물량 같은 경우에는 요건 제가 수정을 안 했네요. 33.64%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것도 굉장히 양호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테마성이나 미래성을 봤을 때는 암 조기 진단 장비 및 시약, 키트 종류로 아무래도 암 발병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면에 있어서 매우 좋은 테마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경쟁률은 기관은 굉장히 양호한 수치, 개인은 굉장히 거의 최악으로 안 좋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1775억이고 PDR은 17.30으로 조금 많이 낮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거는 얘기 드렸듯이 이 기업의 2023년도 추정 당기 순이익을 인정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따라 조금 판단이 갈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공모주 시장의 흐름은 그냥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라고 봅니다. 테마성 및 주주 구성 상장일날 유통 물량 비율을 그리고 기간 평가를 보았을 때 충분히 공모가 3만원 대비해 가지고는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최근에 암 관련돼서 IPO를 진행하는 암 치료제 개발 다들 아시다시피 네오이뮨텍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죠. 그리고 CMO, CDMO, SK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확실히 진단 키트, 암 조기 진단 키트라는 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테마성이 약하게 와닿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설명회에서 장점을 크게 어필하지 못했는 점이 조금 아쉽고요.
아무래도 아까 얘기 드렸던 비밀서약 관계 때문에 조금 그랬던 점이 있는 것 같고, SK바이오사이언스와 청약 일정이 겹치고 아무래도 기업 설명회 같은 데서 제대로 확신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시드를 관리하기 위해서 청약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균등 배정만 하려고 하였으나 저처럼 SK바이오사이언스를 신경 쓴다고 잊어버리신 분들도 제 생각엔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워낙 모든 관심이 이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장외가나 개인 경쟁률이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시초가가 50% 이상으로 형성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 30% 특히 50% 이상이 되었을 때는 적당한 가격에서 익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거기서 이제 하락이 시작이 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 공모가 근처에서 시초가가 형성이 된 후 하락을 하거나, 특히 환매 청구권까지 가격이 도달을 한다면은 환매 청구권 가격 그리고 그 공모가 가격 주변에서 일시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짧은 반등을 노리는 매매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몰빵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적당히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약간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이 종목이 크게 하락을 하고 그 글로벌 탑 티어 제약사가 아직 밝혀지지가 않았잖아요. 그런 게 오픈이 되고 그 연동해가지고 실적들이 발표가 되면은 한 번 정도는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약간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수 잔량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계속 체크하시고요. 150만 주에 26.1%, 그리고 총 금액은 465억입니다. 자, 이상 바이오다인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공유를 해 드려 봤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요건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앞에 넣으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싫어하시는 것 같아서 뒤쪽에서 이제 앞으로 이런 얘기 할 얘기 있으면 넣을 생각인데, 제가 제 영상을 보고 손해를 본 분이 제 탓을 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그거를 말하는 뉘앙스, 그분이 저한테 욕을 했다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언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다시 한 번 더 짚어드리자면은 욕을 하지는 않았고요. 그분이 약간은 제 탓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중간에 혹시나 제 영상을 보시고 손해를 보더라도 욕은 하지 말아 주세요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약간 의미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한테 욕하신 분은 없고요. 굳이 욕한 분이 딱 하면은 영상이 쓸데없이 길다고 뭐라고 하신 분은 있지만, 저는 중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넣어준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서 더 이상 고쳐 나갈 생각은 없습니다.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드리는 거고요. 아무쪼록 영상을 보시고 매매 대응하시는데 꼭 참고만 하시고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